안녕하세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브런치는 좀 생소하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사진으로만 얘기하고 싶어 하진 않을 거다. 사람들한테 인생 버킷리스트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 중에 꼭 들어가는 게 아마 나의 이름으로 된 책을 한 권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었고 그 숨겨놨던 꿈, 어딘가에 꽁꽁 감춰놨던 꿈을 펼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브런치이기 때문에 브런치는 제가 개인적으로 애착이 많이 가는 채널이에요. 저는 요즘 세상이 좀 많이 각박해졌다라고 느끼고 있기도 하고 어려운 걸 정말 싫어한다. 그리고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글. 그러니까 글 자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형식에 비해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라도 영상으로 소개를 받는 것과 글로 소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느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생산해내는 입장에서는 제 생각과 마음을 솔직하게 담백하게 담아낼 수 있는 수단이 글이기 때문에 브런치는 그런 의미에서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이 조금씩 장단점도 갖고 있고 특성도 갖고 있는데요. 브런치는 정말 글에 최적화된 플랫폼이고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은 런칭이 된 지도 꽤 됐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브런치는 그 중에서도 그나마 글이라는 본연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블로그에 글을 썼어도 됐겠지만 블로그는 리뷰를 한다든지 정보성 글을 주로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반면에 브런치는 에세이 아니면 정말 아예 전문적인 글, 내가 뭐 디자이너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이 많이 올라오는 게 바로 브런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모습을 더 많이 드러내게 되는 것 같아요. 블로그는 솔직히 뭔가를 소비를 하고 포스팅을 써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블로그는 후기성 포스팅이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블로그 포스팅 하나를 제대로 하려면 뭔가 돈을 쓰고 그걸 직접 써보고 후기를 남겨야 한다는 게 저한테는 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물론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사지만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사지 뭔가 하나를 집중적으로 사는 거는 제가 옷을 좀 잘 입어보겠다고 열심히 옷을 사재끼던 그때가 다였기 때문에 금방 시들해지더라고요. 근데 브런치는 왠지 모르게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구독자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은 편이에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이 글을 쓴다는 자체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뭔가 기분이 따뜻해지고 몽글몽글해지고 그런 게 브런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브런치는 구독자를 모으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내가 내 마음을 털어놓는 거 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출간까지 이어지게 하려는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뭔가 조회수라든지 구독자라든지 그런 거에 신경은 많이 안 쓰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브런치는 또 글을 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거의 모여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읽어주는 사람도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댓글도 홍보성 댓글보다는 좀 더 내 글을 읽고 진심으로 달아주는, 공감해주는 그런 댓글이 더 많은 편이었고요. 브런치는 카카오랑 다음이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카카오 뷰에도 내 글이 올라갈 수 있고요. 다음 메인에도 뜬 적이 몇 번 있거든요. 뭐 홈 앤 쿠킹 탭도 있고 뭐 머니 탭도 있고 동물 탭, 뭐 직장인 탭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내가 에세이를 조금 신경 써서 썼다, 괜찮은 소재로 공감이 될 만하게 썼다라고 하면 올라가더라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유입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브런치에도 일관된 소재로 글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작가 신청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소재로 글을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작가가 한번 되고 나면 소재를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내 집 마련에 관한 글을 썼다가 회사 생활 이야기도 쓰고 저의 어떤 정체성이 어떤 모범 생활을 탈출하겠다 이런 내용의 글도 쓰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쓰다 보니까 그 글들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을 완성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브런치 작가를 신청을 할 때는 컨셉을 하나 잡아두는 게 좋지만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소재를 바꿔가면서 쓸 수 있다. 브런치는 작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작가 신청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합격을 하기 전에 작가의 서랍에 글을 넣어둘 수 있어요. 그래서 쓰는 거는 가능하고 다만 대중에게 발행하는 것은 작가 승인이 나고 해야 된다. 나름 이게 한번 이제 관문을 거쳐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글로써 소통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더 잘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작가 신청 4번 했다가 4번 떨어지고 5번째 때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고민해보는 시간도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글을 쓸 수 있지? 내가 이 브런치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재미난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은 언제가 되었든 필요하거든요. 그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브런치라는 플랫폼이 좀 더 가치 있어진 것도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블로그 말고 내가 조금 더 정말 그 진심 어린 글을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 브런치 작가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평범함을 어필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나에게도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브런치에서 승인을 해주겠죠. 평범한 사람들은 너무 많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재미난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게 기대되는 사람을 당연히 작가로 승인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평범하기에 누구보다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쓰겠어요 라기보다는 나의 직업을 살리든지, 아니면 저처럼 뭔가 과거에 제가 모범생이었는데 독립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반영을 한다든지, 20대인데 집을 사가지고 20대의 집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약간은 조금 더 고유한 경험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글을 많이 써놨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걸 모아서 내가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진 책으로 내면 되거든요. 브런치에서 글을 이제 발행을 하는 거는 매거진으로 발행을 하게 되고, 발행한 글들을 내가 어떤 기준으로 묶어서 목차로 만들어서 브런치 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쨌든 매거진과 북 모두 내가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특정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모아두기만 하면 이걸 통해서 뭔가 전자책으로 내보자 라는 제안이 오기도 하고요. 출간 제의를 할 때도 그냥 브런치북 이렇게 하나 완성된 거를 제안을 하면 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 대신 한번 딱 마음 먹고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글이 뭔가 스토리의 흐름이 있고 시간의 흐름이 있으면 그걸 따라서 쓰게 되겠지만,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그냥 중구난방인 경우도 있고 하나하나가 독립된 글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런치에는 출간 프로젝트 그 공모전이 있거든요. 지금 10회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9회, 10회를 냈는데 둘 다 떨어졌고 이전에는 에세이의 비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갈수록 좀 더 전문가들의 시선이 담긴 그런 책이 훨씬 더 많이 당선이 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전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혹시 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거에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브런치 통해서도 그 서평 리뷰 요청이 와서 고려를 받고 후기를 작성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적어도 인스타그램보다 훨씬 더 큰 돈을 가져다 준 그런 게 바로 브런치였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아, 나도 브런치 해봐야지, 인스타그램 해봐야지 이런 것도 좋지만 저처럼 뭔가 글을 좋아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브런치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얼굴 드러내는 거 전혀 상관없고 철판 깔고 뭔가 내가 이쁜 척 할 수 있고 막 이러면은 인스타그램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사람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표현 방식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그게 글이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고 사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진이면은 인스타그램 하시고 말이면 유튜브 하시고 글이면은 브런치나 블로그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닥치는 대로 해봐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 해보고 블로그 해보고 브런치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글은 쓰면 글이 됩니다. 물론 고퀄리티의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은 너무 잘 알죠? 하지만 일단은 쓰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글을 써보세요. 만약에 브런치 작가가 승인이 안 된다, 그럼 블로그에 올려도 되고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똑같은 글을 복사해서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글을 쓸 때는 용기 내서 쓴다, 그냥 쓰고 본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생각도 정리가 되고 아, 내가 어느 정도 요런 방향성을 갖고 요런 정체성이 있어서 글을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막연하게 들리시겠지만 글을 쓰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라, 그냥 쓰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브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1탄 블로그, 2탄 인스타그램, 3탄 브런치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